요즘 남편은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뻐근한 거야. 늘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59, 30살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죠. 그런 남편이 요즘 들어 조용히 허리를 짚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남자는 허리 펴고 서 있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남편은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허리를 두드리며 말하죠. 오늘은 조금 낫네. 나는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의 조금 낫다는 말은 늘 오늘도 아프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요. 출근길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늘 구부정한 어깨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어깨엔 2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회사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는 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고 다른 이들의 무게까지 함께 들어주는 사람. 함께 들어주는 사람.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MRI를 보더니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내가 물었죠.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래 버텼더니 몸이 놀라는가 봐. 그 말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오래 버텼더니 몸이 놀란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내뿜는 신호였죠. 남편은 늘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면 야근을 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허리를 다쳤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돼 그냥 팥으로 버텼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은 상처였죠. 그는 말합니다. 가정의 기둥은 무너지면 안 돼. 조금 아파도 일단 서 있어야 해. 그 말은 단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왜 남편들은 그렇게 버텨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지탱할까요? 그의 허리가 아픈 이유는 근육 때문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밥을 씹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딸 졸업이잖아. 이제는 당신이 좀 쉬면 안 될까? 쉬면 허리가 더 굳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두려움이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옆에서 같이 버틸게요. 혼자 들지 말고 나눠 들어요.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퇴근 후에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걸을까? 걷는 동안 남편은 자주 웃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는 그가 이상하게도 걸을 때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기억나지? 비 오던 날 낡은 우산 하나 들고 장 보러 갔던 거. 응, 그날 파전 먹으면서 둘이 웃었지. 그의 웃음엔 오래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묻어둔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죠. 걷는다는 건 몸의 통증을 풀어주는 일인 동시에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떠오릅니다. 첫 집을 장만하던 날 작은 방 하나에 가족 4명이 다 같이 누워 자던 기억. 남편은 그때도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매트리스보다 바닥이 더 편해. 그 말은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엔 늘 아프다가 숨어 있었어요. 이제는 그 말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 목소리가요. 남편은 요즘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리 근육은 쓰면 덜 아파. 그의 말투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끔은 집안일도 돕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모습이 어쩐지 든든하면서도 짠합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왜요? 이제 내가 뭘 놓아도 당신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지켰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아지고 있는 거겠죠. 요즘 우리는 퇴근 후 산책 대신 마을 근처 카페에 갑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노을빛이 유리창을 물들입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는 돈보다 시간 그리고 당신이 더 고마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그는 웃습니다. 그 웃음이 내겐 봄날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허리는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통증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묶어 놓았죠.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던 거였어요. 그의 허리는 무너졌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려 합니다. 삶이란 결국 서로의 짐을 나눠드는 일 아닐까요? 오늘도 남편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그의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허리가 아픈 남편, 그의 허리보다 먼저 펴진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